즉 잘되면 내 덕, 안되면 니 탓의 행위를 통해 그들의 낮은 자존감을 보호하려고 하죠. 유독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같이 부끄러워해 주세요. 요즘 누가 잘되면 내 덕, 안되면 니 탓하냐며 없어 보인다고, 자존감 결핍된 거 아니냐고, 참 부끄럽다고. 농담. 안녕하세요. 보통사람입니다. 오늘은 심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베네펙턴스 현상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베네펙턴스 현상이란 한마디로 잘되면 내 덕, 안되면 니 탓. 나르시시스트들이 하는 행동과 매우 흡사하죠. 근데 사실 나르시시스트 이외에 보통 사람들도 사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보통 사람들도 나르시시즘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 채널은 보통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 나르시시스트 채널이니 그들 중심으로 이 베네펙턴스 현상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채널에서 가장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우월감과 자아중심적 사고가 강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며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주로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존감을 충족하는 특징이 있고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생명체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실패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온 비판은 무시하거나 반격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을 최고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데 이런 심리적 방해 기제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합리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네펙턴스 현상을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베네펙턴스 현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은 본인의 능력 덕분으로 여기고 실패는 외부 요인이나 타인 탓으로 돌리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경험하는 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낮은 점수를 받으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같은 핑계를 대는 거죠. 다만 우리들은 나 찌질하게 핑계대고 있네 라고 생각하죠. 다만 자기 반성 따윈 할 줄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베네펙턴스 현상은 극대화되어 나타납니다. 이들은 자신이 책임질 상황에서조차 교묘하게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현상 덕분에 나르시시스트들은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본인을 항상 피해자 또는 영웅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베네펙턴스 현상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팀원 중 몇몇 이들이 내 지시에 따르지 않아서 실패했다거나 누구누구 상사가 지시를 애매하게 내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며 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들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조심스럽고 교묘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팀원들이나 누구누구 상사는 이 사실을 모르죠. 반대로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는 또 교묘하게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며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스스로의 베네펙턴스를 경험했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정말 교묘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한다는 점,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베네펙턴스 현상은 항상 자신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자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되죠. 간혹 이런 능구렁이 같은 행위가 들통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누군가 나를 뱀꾸렁이 같은 걸 포착해서 주변에 알렸다고 쳐요. 그럼 그 누군가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생깁니다. 잘못은 나르가 해놓고
알아챈 사람이 떠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거지 같아서 못해 먹겠네 라며 함부로 상대할 놈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왜 나르시시스트는 베네펙턴스 현상을 더 강하게 경험할까요? 이들의 핵심 심리는 바로 자존감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불안정한 자존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항상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목숨을 건 생명체들이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통해 자존감을 충족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자아가 크게 흔들립니다. 자존심은 높지만 자아 존중감, 즉 자존감이 현저히 낮은 생명체라고 말씀드렸죠. 이 때문에 베네펙턴스 현상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여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죠. 취약한 자존감마저 무너질까봐 전전긍긍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네 탓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항상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감싸주거나 탓을 대신 들어주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일하는 동료는 실패의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은 끊임없는 비난 속에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나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패턴 속에서 정서적으로 지치게 되며 그뿐만 아니라 나르가 반복적인 네 탓, 예를 들어 너랑 같이 있으면 될 일도 안 돼 같은 가스라이팅을 행사하기 때문에 타깃들은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 결과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르에게 배운 수법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된다거나 혹은 우울감의 무기력증이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는 것이죠. 피해자와 나르가 다른 점은 피해를 받았던 경험에 원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르처럼 뻔뻔하게 태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나르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경계를 명확히 하기. 더 이상은 no.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르는 종종 타인을 조종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은 no. 2. 감정적 거리두기. 이 선 넘으면 침범이야. 나르시시스트가 베네펙턴스 현상으로 인해 끊임없이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고 해도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리두기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비판이 실제로 나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낮은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수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퇴퇴퇴 하세요. 3. 상담하고 제대로 알기. 나르의 뒷담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에 대해 잘 아는 친구 혹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요즘 한국 사회에는 가스라이팅이나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보가 꽤 많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많은 동영상들이 나오니까 알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나르는 베네펙턴스, 즉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네 탓의 행위를 통해 그들의 낮은 자존감을 보호하려고 하죠. 유독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같이 부끄러워해 주세요. 요즘 누가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네 탓하냐며 없어 보인다고, 자존감 결핍된 거 아니냐고, 참 부끄럽다고. 농담입니다. 나르는 최대한 자극시키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만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부디 아까 말씀드린 건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고 정신승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명확히 하기, 감정적 거리두기, 상담하고 제대로 알기를 통해 제발 부디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길 바라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길 바라며 이상 보통사람이었습니다.